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동산 상식 중 전대차 계약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전대차 계약은 임차인이 자신이 임차한 부동산을 제3자 전차인에게 다시 임대하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이는 부동산 임대차 관계에서 발생하는 한 유형으로 임차인의 필요에 따라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대차 계약은 임대인, 임차인, 전차인 간의 관계를 명확히 규정하고 이에 관계를 조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에서는 전대차 계약의 정의, 법적 요건, 주요 특징, 주의사항 등을 다룹니다. 1. 전대차 계약의 정의. 전대차 계약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자신이 임차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다시 임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과정에서 임대인과 전차인 간에는 직접적인 계약 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며 전차인은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하여 임대 목적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하게 됩니다. 2. 법적 요건. 한국의 민법에 따르면 임차인이 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면 반드시 임대인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임대인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전대차 계약은 효력이 없거나 무효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29조에서는 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임대인의 동의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차 계약서에 전대차를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임차인은 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조항을 위반할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있습니다. 3. 주요 특징. 임대인의 동의 필요성. 임대인의 동의가 없는 전대차 계약은 무효이거나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전차인의 권리와 의무. 전차인은 임차인을 대신하여 임대 목적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권리가 있지만 임대인과 직접적인 법적 관계는 없습니다. 임차인의 책임. 임차인은 전차인의 행위에 대해 임대인에게 책임을 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전차인이 임대 목적물을 훼손하거나 계약 조건을 위반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전대차 계약서 작성. 전대차 계약서에는 전차인과 임차인 간의 구체적인 조건, 임대 목적물의 사용 범위, 임대료, 계약 기간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4. 전대차 계약의 장점. 공간 활용의 유연성. 임차인이 계약 기간 중 부동산을 직접 사용하지 못할 경우 전대차를 통해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 임차인은 전대차를 통해 일정 부분 임대료를 상환받아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전차인의 비용 절감. 전차인은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것보다 낮은 임대료로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5. 전대차 계약의 단점과 주의사항. 법적 분쟁 가능성. 임대인의 동의가 없는 경우 전대차 계약이 무효로 선언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임차인과 전차인 간의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임차인의 책임 증가. 전차인이 계약 조건을 위반하거나 임대 목적물을 훼손할 경우 임차인이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합니다. 임대인의 권리 보호. 임대인은 전차인에 대한 통제력이 없기 때문에 임대 목적물의 관리 상태가 악화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임대차 계약서에 전대차 조건을 명확히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전대차 계약 사례. 예를 들어 O씨가 사무실을 임대했으나 회사의 이전으로 인해 공간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때 O씨는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해당 사무실을 B씨에게 전대차로 임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B씨는 O씨에게 임대료를 지불하며 사무실을 사용할 수 있지만 임대인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습니다. 7. 전대차 계약의 법적 분쟁 예방. 임대인의 동의를 반드시 서면으로 받을 것. 전대차 계약서에 명확한 조건을 명시하고 당사자 간의 의무와 책임을 분명히 할 것. 임대 목적물의 관리와 유지 보수 조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것.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 계약서를 작성할 것. 결론. 전대차 계약은 임차인의 상황에 따라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법적 요건을 준수하고 당사자 간의 이해 관계를 명확히 조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분쟁을 예방하고 전차인, 임차인, 임대인 모두가 상호 이익을 누릴 수 있는 계약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